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식신 상관의 그 함의, 이 함자가 먹음을 함입니다. 함축하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식신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다든지 착하다든지 또는 먹을 복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상관은 주로 성품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상관질을 한다. 약간 나쁜 의미로들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식신과 상관이라는 이 명칭이 명명된 것은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북송 때 자평명리학이 시작이 됐어요. 서자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사주는 이 위주로 사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띠별로 궁합이 맞네 안 맞네 하는 게 이 당사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북송 때 이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보기 시작한 것이 자평명리학입니다. 지금도 자평명리학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북송 때는 왕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당시 이 먹거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이 관에서 나옵니다. 관에서. 이 산업공상이기 때문에요. 신분제 사회에서 선비로 태어나면 과거급제를 해서 나라의 녹을 먹어야 즉 봉급을 타는 것이 그게 재물이 됩니다. 그 록봉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내가. 그리고 농사 짓는 경우도 지금처럼 토지 분배가 많이 그 당시보다는 지금 보편화됐습니다만 예전에는 더 부의 편중이 더 심했죠. 유력자나 권문세가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토지가 많이 집적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고관대작으로부터 소작권을 얻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또 공업도 대부분 이 관급공사입니다. 성을 쌓는데 필요한 도구, 장비, 또 전쟁의 물자, 화살촉 이런 거 전부 다 대규모 수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에 밑보이면은 아, 일감이 없는 것이죠. 먹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상도 대규모의 그 상단, 그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은 이 상업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밑보이면은 그 장사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관중심 사회예요. 그 관은 이 법이자 국가이자 왕이자 권문세가죠. 중앙에서 중승을 하고 시골에 귀양을 해도 그 시골서는 역시 그 세력으로 고을의 그 사또나 무슨 목사, 관찰사보다 훨씬 파워가 세죠. 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 식신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룰 브레이커라고 그랬어요. 규범과 상식과 질서, 임금, 국가를 그 거부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반역도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 임금이 자기를 반대하는 그 반역도를 누가 살려주겠어요? 그냥 삼족을 다 멸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붙여진 거예요. 이 상이 상하게 한다, 스크래치 난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 법, 임금, 그 권문세가를 다 뒤집어 엎겠다. 반대한다는 뜻이죠. 이게 상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 상관은 이 정관의 칠살입니다. 이 정관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죽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정관이 하는 일은요. 이 겁재가 나의 재물을 겁탈해가고 뺏어가는 놈이거든요.
이 정관이 겁재를 극해가지고 접재 입장에서는 정관이 칠살입니다. 겁재를 죽여버려서 이 겁재가 나의 재물을 분탈하지 뺏어가지 못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정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정관이 즉 겁재를 극해가지고 나의 재물을 지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길신인데 이 상관이 정관을 크게요.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칠살입니다. 정관을 죽여버리니 정관이 나의 재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재물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이 상관은 상대적으로 편관과 친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내가 정제와 합을 한다면은 겁재는 이 편제와 성향이 유사해요. 그 논리처럼 이 상관은 이 편관과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관은 나를 죽이는 칠살입니다. 편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게 이 편관입니다. 이 상관은 이 편관과 친하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나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는 이 관한테 밉보이니까 노비 입장에서 주인이 관이거든요. 주인한테 밉보인 노비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또 나라 임금에 반역하는 신하는 먹고 살기가 어렵죠. 삼족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정관이 내 겁재를 극함으로써 겁재가 내 재물을 분탈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데 그 상관이 정관을 극함으로써 예방 기능을 없애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상관이 편관과 친하기 때문에 편관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사고 나게 하고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면에서 이 나한테 유리한 점이 별로 없다. 그래서 관을 상하게 한다는 상관이라는 명칭을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요. 북송 때. 근데 반면에 식신은 세 가지 면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식신은 정관과 합을 합니다. 병화일간이라면은 이렇게 병화일간인데 이 겁재가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데 이 정관이 정화를 극함으로써 겁재가 내 재물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식신은 이렇게 무게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과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관이 그 겁재를 극함으로써 내 재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나라의 법 질서를 다 잘 따르니까 순조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식신은 나를 힘들게 하는 편관을 이게 식신체에 살을 합니다. 그래서 편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칠살이에요. 그래서 이 편관이 나를 힘들게 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식신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상관은 세 가지 뜻에서 다 일간인 나에게 안 좋은 뜻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게 모두 왕조 시대 신분제 사회에 관중심의 사회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관은 다 나쁜 겁니다. 식신은 다 좋은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지금도 식신격이다. 그럼 성격이 온화하고 인생을 조금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먹을 복이 있고 상관은 좀 싸가지가 없고 기존 질서 관이라든지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과격하고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해석을 하면요. 이 북송태처럼 그 용어식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현대 명리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기 관내에서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려면 공무원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식상 자체가 돈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라든지 나의 아이디어라든지 또 운동선수들, 비견 겁재들, 비검도 얼마든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록도 이 겁재도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성도 저작권이라든지 뭐 특허권이라든지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나란 일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소자권을 따야 그것으로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십신 모두가 다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식처럼 식신은 무조건 좋은 거, 상관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맞는 경우보다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오행의 순수한 작용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지극히 안 좋은 이름으로 붙여졌거든요. 요거는. 지금은 재물 중심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민주사회예요. 민주주의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우리나라 그 문화 수준, 의식 수준만 해도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이 상관이 잘 발달돼 있으면요.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재다능하고요.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요. 표현력, 뭐 언변도 좋고요. 넉살도 좋고요. 끼도 있고요. 이 강의를 해도 아주 재미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또 이 식신보다 파워가 세요. 능력이. 그래서 이 재물 생재를 아주 잘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상관은 이게 음일간의 상관인 경우는 이게 상관 합사를 해요. 그래서 권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양일 간의 상관은 이게 편인과 합을 해요. 그래서 문화, 예술, 이런 활동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이게 결재권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문서를 얻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주 좋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식신은 좋은 쪽으로 해석, 상관은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는 현대 명리에 있어서 맞지가 않습니다. 공평하게 식신이라는 그 한 글자만 보고 나쁘게 해석하는 거는 이 식신이라는 그 한 글자만 보고 좋게 해석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사주 적중률이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됩니다. 이 사주는 현대 명리는요. 지금 시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민주사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십신 모두 다를 이게 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쁘게 해석하고, 식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좋게 해석하고, 그런 거는 안 맞아요. 이 상관이든 식신이든 간에 좋고 나짐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요. 이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못해요. 이 사주 8글자의 그 조합이 중요해요. 조합이. 조합이 조합이 돼 있으면 기런 거고요. 아무리 식신이라고 해도 그 조합이 나쁘면은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살상겁인을 이걸 사흉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뭐 청나라, 명나라 뭐 요런 때 이게 붙여진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평관도 얼마든지 좋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인이 날뛸 때 이런 살로서 양인을 꼼짝 못하게 멍에를 채워놓는 게 양인 가살이거든요. 또 뭐 이런 상관합살, 이 상관으로서 큰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든지 크게 승진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상관합살되는 해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식신제살이라든지 이게 다 좋게 작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 상관도 상관폐인이 된다든지 또 상관과 편인이 합을 하는 경우 이건 이제 맹파 명리에서 상관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배운 것을 잘 활용한다. 여기서 배워서 내가 잘 능력 발휘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내 능력으로 이 결재권이나 문서나 자격을 취득한다 소리도 돼요. 이런 획득한다 소리.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전에 나의 지나친 활동을 생각으로 제어한다. 이거는 설명력이 약해요. 내가 입사시험 내지는 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되겠소이까? 안 되겠소이까? 그걸 해석하려면 내 능력으로 권력이나 문서, 자격증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않고 있죠. 예. 이 상관합살이 돼도요. 내 능력으로 뛰어난 아주 돌출된 명예나 권력을 내가 쟁취하는 상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또 겁재도 좋게 얼마든지 그 조합에 따라서 일간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행동 능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인도요. 이 편관이 나를 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편관인데요. 이 양인이 이 편관을 잘 계도시킵니다. 합을 해가지고 야 일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이 양인도 이 겁재도 얼마든지 좋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관이라는 이유로 나쁘고 식신이라는 이유로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주 적중률이 20%도 안 돼요. 어디까지나 그 조합이 중요하다. 이것이 현대 명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민주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관 위주로 관에 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이 십신 10가지가 모두 다 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꼭 공무원 생활을 않는다고 해도요. 예. 그리고요, 이 식신상가는 일간 나의 능력이나 역량, 기술, 이런 거를 의미해요. 뭐 스킬이라든지 역량, 컴페턴스라든지 뭐 능력, 어빌리티, 케이퍼빌리티 이런 걸 의미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뭐 창의력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 의지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나의 능력, 역량으로 이렇게 편인이나 정인을 얻으면은 나이가 결재권을 얻든지 문서를 얻든지 그리고 저 정관이나 평관을 얻으면 나의 관이나 일자리나 직장이나 그런 걸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식신이 생재를 하는 거죠. 상관 생재를 하든지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는 일간의 능력, 역량, 기술, 의사, 일간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양일간의 식상은 이 식신은요, 정관과 합을 해요. 그리고요, 상관은 합을 평인과 합니다. 그러면 결재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식신이 극을 하는 거 보면은 편관을 극을 합니다. 그게 식신 제사를 좋죠.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면은 이 경관을 한다. 이제 극을 하는 게 이게 정관을 극을 하는데 요 경우를 상관이 정관을 봤다 그래서 상관 경관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관 경관이면은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볼견자거든요. 우위하 백단이라 안 좋은 일이 100가지나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진소암 선생의 그 명리 야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게 된 거는 춘추 시대 때 그 고관대작의 주인집에 개가 죽으면은 개의 관을 갖다가 그 고관한테 아부한다. 그래서 그게 고관 경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력자 권력자 이 고관한테 잘 보여서 먹고 살려고. 그거에 빗대어서 상관 경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 경관이면 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게 전통 명리에서 기존의 적천수로나 자평 진전식으로 보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식신이고 정관인데요. 이게 이 정관을 식신이 합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관격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주역의 이론을 사주에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음으로 돼 있는 관은요. 주역에서는 양효는 군자고요. 음효는 소인입니다. 이 소인이 이 갑의 입장에서 병화 식신은 체이기도 해요. 몸이기도 해요. 이게 병신합 그러면은 내 양인 내 군자인 내가 소인한테 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 서적인 간지 오이의 그 책을 보면요. 이 음의 정관은요. 귀신이랍니다. 귀. 그래서 내 식신과 합을 하면은 내 몸에 귀신이 붙었다.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사주를 보면은 아, 이게 원국에서는 오하의 지장간이 병기정이니까요.
병화가 투관이 돼서 이것이 식신격입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오대운이 오면은요, 본기가 나와서 이제 상관격이 됐어요. 상관격인데 정관이 떠서 제대로 상관 경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상관 경관이면은 우이하백단이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어져야 되죠. 실제로 이 사람이 아, 다른 시중에 철학관을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 갔는데요. 전부 다 상관, 경관, 우야백단으로 전직이든 취직이든 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철학관 모두 다.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관, 경관, 이게 간목의 입장에서는 정관인데요. 이게 주역식으로 오면 소인이 온 거예요. 소인이 이 상관으로 이게 극제를 한 거죠. 제해를 해서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취한 거라고, 일간에. 일간의 의사이자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이니까요. 일간의 의사이자 능력으로서 이게 일자리를 얻는 상이에요. 그래서 올해 취업이든 승진이든 뭐든 잘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된다 소리 하는 양반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소리도 않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문자 한 통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운이 주역으로도 그렇고 올해 꼭 될 상입니다. 이게 신축년이면 2021년이에요. 예, 그때 결과가 잘 됐다고 아주 힘든 이 사람이 지방대에 나왔는데요. 아주 좋은 직장으로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그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 경관이면 우야백단이라 이건 옛날 시대의 해석이에요. 지금 전부 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관 경관이면 우이하백단이다. 이 용어에 얽매여 가지고 음양 오행에 제대로 된 이 함의를 모르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역식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이런 용어 몇 가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한 지가 상당히 제가 사서상경 포함해서 공부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초창기에는 상관경관 우야백단이다. 적천수, 뭐 자평진전 이런 데서 다 이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이런 음의 정관 이런 건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맹파 논리에서는 이거를 내 몸에 귀신 붙었다는 거죠. 귀신을 이렇게 상관으로 떼어내버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논리와 맹파 논리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양일간이 식신이나 상관이 각각 식신이 합을 하고 극을 하고요. 또 상관이 합을 하고 극을 하고 음일간도 마찬가지죠. 이 여덟 가지 그 샘플이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안 좋게 작용하는 거 상관 경관이면 우야백단이라 이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양일간의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는 경우, 요런 경우도 모두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봐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해수일간의 상관을 보고 무토 정관을 봤다. 그러면요 상관 경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아주 현미나 승진이나 출마나 뭐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동양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동양학은 상수리의 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글자의 상으로도 보고 이런 용어들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 그것도 전부 다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때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들이에요. 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을 해야만 사주의 예측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게 전통 명리, 뭐 적천수류나 자평진전유에서 보면 인간의 사고, 생각은요, 이게 인성에 해당하고요. 식신이나 상관은 행동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관으로 지나친 행동을 하면은 이 지나친 행동을 못 하게끔 인성이 극을 해가지고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른바 이제 상관폐인의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요,
명파 관련 서적인 간지 5위라는 책을 보면은요, 비견은 행동 능력이고요. 이 식신상관이 인간의 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게 생각이, 전통 명리는 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 식상이 생각이자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전통 명리에서는 나의 활동성, 지나친 활동을 통제, 조절하는 게 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급식을 해가지고. 그런데 나의 지나친 이 맹파 관련 입장에서 보면요, 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이 식상으로 비겁의 행동 능력, 힘을 이렇게 설기시킴으로써 이 행동 능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생각이 이 인성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느냐, 식상의 해당한다고 봐야 되느냐.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경영학의 그 리더십이나 조직학에서 사용되는 이 태도 관련 그 이론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그 자극을 그 인지를 하죠. 인지하는 순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외부 자극이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우호적인지 불안감을 주는지 안 좋게 작용하는지 그게 자동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이 어펙션이요. 그러면은 안 좋으면은 그걸 피하려고 할 것이고요. 좋으면은 그걸 추구하든지 좋은 쪽으로 자기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behavioral attention이라고 해서요. 행동 의지, 행동을 하고자 한다 이거죠. 의함. 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외부 자극을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를 그 지각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호우 불호가 갖추어진다. 이게 보통 협의로는 이것이 애티튜드 테드 이론입니다. 테드. 요것은 인성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편인을 봤다 그러면 괜히 좀 불안하다든지 의심이 든다든지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새엄마가 한마디 했다 그러면은 어, 왠지 조금 편안하지 않고 삐딱한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이게 어펙션이거든요. 이게 감정적 요소예요. 그거는 인성이라고 봐야 되고 인텐션을 자기가 의도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요것은 이게 식상의 성격이 큽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두 가지는 인성의 성격이 크고 우리가 새엄마나 그 편인을 보면은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이거는 이 영역입니다. 그러나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은 식상의 영역이에요. 이 의지가 세서 강화되면 행동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새로운 방법론을 혁신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이걸 고려하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아주 정신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 식상으로 봐야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고요. 창의력이 좋고요. 끼가 있고요. 능력이 좋은 거죠. 현대 시대에 더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이렇게 나의 이상한 행동을 생각으로 조절한다, 통제한다. 이거는 명리를 해석하는데 제한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4, 50%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정확한 사주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식신은 내가 이 밥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그거면은 이게 편인 토식. 이 편인을 보통 올빼미 효자를 써서 효신 탈식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요. 왜 이게 밥이 식신인가? 이 식신은요. 용어가 관중심 사회에서 이게 룰 브레이커 역할을 그룰 테이커 이게 임금을 존중하고 권문세가를 존중하고 친화적으로 돼야 먹고 살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 또요 식신은 정관과 합을 하니까 이 정관이 겁재를 크게 가지고 겁재가 내 재물을 뺏어가는 역할을 정관이 못 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죠.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뺏기지 않으니까 이 겁재로부터.
그리고요, 이 식신은 이 평간, 살을 극함으로써 평간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식신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글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사주에서 수명성 또는 수원성이라고 그래요. 그 목숨 숫자에 목숨의 원천이다, 근원이다. 그래서 수명성, 수원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 솥단지 하나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살려고 태어났으니까요.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는 솥단지 하나는 가지고 태어난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 밥 숟가락 놨다 그래요. 죽었다는 거죠. 밥 숟가락 놨다. 일상 행동을 하지 않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식신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꼭 밥으로 의미하느냐. 그래서 일상생활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거를 의식주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의는 나를 보호하니까 보호하는 것은 이 인성에 해당합니다. 주도 주택이니까 부동산이니까 인성이라고 봐야 돼요. 왜 식만 이 식신이라고 보고 먹을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 식신 상관이 어떻게 나왔고 그 당시 시대가 어땠고 이런 걸 깡그리 이해하지 못한 채 오행의 작용. 이게 오히려 식상은 개인의 요즘식으로 하면 개인의 능력이에요. 이 관과 이 결재권, 자격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문서를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식상이 발달돼야 인간이 일상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식신인 그런 활동을 해요. 나라나 임금이나 유력자, 권력자에게 척지지 않고요. 잘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도 이들로부터 더 얻을 수 있고요. 관으로부터도 공사를 따낼 수가 있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식신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식신을 해야지 식신 자체가 밥이다. 그거는 정합성이 조금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일상 활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식신은 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야지 밥 자체는, 쌀 자체는 내가 활동해가지고,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만들어는 이 재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